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챙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남긴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안타깝게 헬기 사고로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구선수의 경험을 넘어 삶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궁금하면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는 감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팀이 나를 정말로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설득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만약 1등을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해라. 2등을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이나 매직 존슨 같은 선수들을 보며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플레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답은 몰랐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모든 것은 더 나은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 배우려는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비는 세계를 도서관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원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은 그 모든 정보를 100%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연습이든 책이든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든 모든 것이 그에게 배움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매일 20년간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코비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점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손 크기도 크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강화시켜서 볼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코비는 빠르긴 했지만 엄청나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각도를 활용하고 게임을 깊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갔고, 상대보다 더 빠르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기술과 전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연습이나 훈련 경기 중에는 스스로를 다른 모드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막시무스처럼 전장에 나가기 전에 흙을 만지며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코비에게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를 전투 모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코비에게 큰 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조던은 그를 도와주었고 코비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조던과 대화하며 경기의 안팎을 이해하고 조던이 어떻게 세부 사항에 집착하고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코비는 항상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 배웠습니다. 코비에게 사람들의 시선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자아에 집착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경기가 가끔 있어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NBA는 연속적인 경기들이 이어졌고 다리 힘이 부족해 공이 짧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고 더 강하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코비가 만났던 선수들 중 몇몇은 그처럼 열정적이었지만 삶 전체를 바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것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비는 그 과정이 즐거웠고 농구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선택한 것이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주었고 다시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했을 때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친 결과로 후회 없는 커리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코비는 경쟁자로서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등 통증이 있든 상대가 누구든 언제나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경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107대 109로 지고 있었고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려 있었던 순간 그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투를 던지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질 거야. 이 장애물이 그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비는 자신의 뜻대로 경기를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투자가로 변신한 코비는 투자할 때도 그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창업자들이나 회사의 문화가 지속 가능한가, 그들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그의 결정 기준이었고
그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으며 그들의 비전을 지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애니메이트 하진 않았지만 팀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모든 것을 하지 않더라도 팀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농구를 뜻대로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전했고 부상은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비는 자신의 방식대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슬픔에 빠지겠지만 생전 그가 보여준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코비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마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